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당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12월 9일은 역사가에서 두 가지 오점을 기록하는 날로 해석평가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4년 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탄핵당한 그날이고, 또 오늘은 바로 3시부터 10여 개가 넘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악법들이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72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몰락, 붕괴하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역사적인 지옥의 12월 9일,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탄핵이 되었지만, 탄핵 사원에서 부결됨으로써 대통령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한 명도 이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애국 시민들, 애국 공무원들이 나서서 부정 시위를 폭로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작은 자유한국당에서 62명이 자신의 당의 당수인 대통령을 스스로 앞장서서 탄핵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추후에 반성도 없이 사과를 한 해 만에 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발광을 하고 우리 보수파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그것을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31년 동안 대학 교수로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양심과 정의는 과연 어디로 갔는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앞으로의 후손들에게 얼굴을 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은 이 대한민국이 다단과 공산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폭정에 맞춰서 이 자리에서 과연 너희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역사가에 의해서 중대한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왜 불법이었는가? 8대0. 대한민국에서 이 중대한 결정에서 8대0이라는 것은 듣도 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그들은 짜고 친 고스톱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어떤 살인사건, 어떤 간첩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라도 8대0의 숫자는 전무후무한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심판위원장이 공석 중이었다면 9명이 위원장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9명으로 해야 되는데 10명을 8명으로 무엇이 급한지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졸속 재판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또 최순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태였습니다. 최순실의 죄가, 정윤아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심 재판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불법 만행이 저질러지고 대한민국의 헌정은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된 이 사법부, 판사, 검사, 과연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몽테스키유는,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유는 법의 정신에서 민주주의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
체크 앤드 밸런스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재인 더불어 이 악당들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주의의 완장을 차고 그 반대 정치 세력들을 대한민국을 건국 산업화에 이끈 대한민국의 주요 세력들을 어떻게 손가락질했습니까? 독재 이름에 침을 바르면서 독재 악다구리를 늘어놓았던 그 자신들이 바로 독재 정권의 앞잡이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연구원과 협작을 통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민주당에게 엄청난 자금 살포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들의 아가리에 집어삼키면서 이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1월 6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한민국에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회오리 바람이 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대선은 중국 공산당과 싸워서 미국인들의 자유를 찾느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일 주사파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아가리에 들어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코로나 독재 시대에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처럼 정부의 구호자금 100만 원씩 받아먹으면서 헉헉헉거리면서 그들의 공산주의자의 압제 노예로 될 것인가, 이런 중대한 대한민국의 기로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로상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분이 안 찼는지 오늘 10개가 넘는 이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수백 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전 국회의원 강용석을 강제로 그의 집에서 가택 체포를 하면서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협조하지 않으면 전 강용석 의원처럼 자택에서 구속당할 수가 있다. 그 겁박이 과연 어떻게 통할 것입니까? 지금 수많은 15개의 악법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중산층을 파괴하고 우리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버리고 우리를 깡통으로 만들고 이 대기업의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 그래도 민노총이 노조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됐는데 노조 민노총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5.18이다 4.3이다 여순 사건을 통해서 악법을 통해서 학문의 자유를 말살을 하고 성역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학문을 연구하려는 지식인의 아가리를 완전히 자물쇠로 채우는 그 악법들이 세시에 지금 화려하게 상정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72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건국 산업화 민주주의 압축 성장으로 세계사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북한과 박근혜 대통령 타락에도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개입되었다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지만 앞으로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자와 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손들은, 우리의 아들, 딸은
공산주의제가 무엇인지, 주사파가 무엇인지, 좌익이 무엇인지, 386 운동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으면서 마마보이로 자랐고, 오늘도 아버지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 아버지의 눈초리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다 갔다 결혼도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5개의 이 악법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고 경찰 국가를 만들고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면서 모든 재산을 통통 털어서 국가가 장악하면서 국민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긴급 구호자금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민심을 장악하려는 디지털 독재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이상 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이 만약에 12월 9일에 붕괴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서울 시민 여러분과 우리 공안당원 여러분들이 끝까지 투쟁하고 우리나라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온전히, 이 체제를 지키면서 같이 투쟁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